자, 223쪽의 수익 비용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재화를 판매했을 때 수익 인식 요건이 있었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됐죠, 그죠?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럼 항상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귀속되는 보고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자,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전 강의에서. 수익 비용 대응은 직접 대응이 있고 간접 대응이 있고 수익 즉시 인식하는 게 있어요. 이 비용을 대응시킬 때 이 대응의 개념은, 직접 대응이라는 건 해당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는 추적이 가능한 비용이에요. 우리 매출액 수익과 매출원가 비용, 또 판매 수수료, 매출액의 5%의 수수료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 수익과 판매 수수료도 직접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간접 대응은 어,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기간에 따라 배분하는 거, 이런 걸 간접 대응이라고 하고요. 또 광고 선전비처럼 즉시 인식하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은 직접 대응, 간접 대응, 즉시 비용 처리하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직접 대응, 이렇게 간접 대응, 합리적인 기간에 배분한다는 거, 단기에 즉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비용 인식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죠. 그렇죠? 근데 급여, 광고 선전비, 접대비는 즉시 비용 인식하는 부분이니까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았다. 이거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것만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분류했다. 이것도 자산에 대한 거니까 재무상태표의 계정의 분류상에 오르니까 이것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가상각비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산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개념이니까,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건 비용도 과대 계상이 돼서 이익도 과소하게 계상돼 있을 거고,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건 자산을 많이 감소시킨 거니까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화의 판매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3번이 딱 봐도 잘못됐죠. 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럼 지금 매출액이 1억입니다. 그죠? 1억. 자, 매출원가가 5천이에요. 매출 총이익은 5천이죠. 판관비는 차량 유지비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가 판관비고, 기부금이나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죠? 그 판관비 요 500하고 100만 원, 600을 빼면, 5천에서 600을 빼면 영업이익은 4,400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었죠. 자, 6번인데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거. 자, 회계팀의 직원 급여, 영업팀의 직원 출장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자, 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죠. 그죠?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고요.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4번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한 시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 판매는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거니까 그죠? 답은 4번이 옳지 않네요. 7번의 답은 4번이었고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그죠?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위탁자의 수익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벌써. 8번의 답은 1번. 자, 2, 3, 4번 답을 읽어보면 수강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 강의 기간에 거쳐 수익 인식하는 거죠.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의 금액을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거죠.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물론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가 차이가 나면 현재 가치 평가에서 인식하는 것도 배웠고요.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서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는 광고 제작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매출금 1,000원, 상품매출 수익 1,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200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모르고 100원으로 과소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과소하게 계산됐으니까 그만큼 당기순이익은 과대하게 될 거고 당기순이익이 과대하게 되면 이익잉여금도 과대하게 될 거예요. 자, 비용이 지금 과대 계상된 게 아니라 과소 계상된 거죠. 자, 그리고 자산을 200원을 차감해야 되는데 100원을 차감한 거니까 자산이 과대 계상되겠죠. 매출 채권이 과대 계상되겠죠. 그죠? 그럼 답은 9번의 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9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건 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판관비에 해당이 되죠. 접대비를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케이스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3월 1일 날 10,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해외로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로 3월 1일 날 분계를 하겠죠. 자, 3월 31일 날 보통 예금이 입금됐대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익이 생길 거고요.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입력이 될 거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감소할 거고 여기서 틀렸죠, 여러분. 외환산 이익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을 쓰잖아요.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화의 소요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자, 반복됩니다.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되니까 판매자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2번의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일반 기업회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은 날이 아니잖아요. 배당금 수익은 배당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때예요. 그죠?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발행한 날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자, 장기 할부 판매는 판매 가격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물론 현재 가치가 중요하면 어, 현재 가치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자, 답은 4번이네요. 4번이 가장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우리 건설용 공사계약, 건설이라는 건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13번의 답은 4번이 맞고요. 1, 2, 3번은 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비용 인식이란 비용이 귀속되는 보고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면 이걸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중복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우리 감가상각비가 2, 3, 4번은 직접 즉시 인식하는 거고 감가상각비가 합리적 기간 배분이니까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15번입니다. 수익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걸 써놨었죠, 제가. 자,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맞죠? 당연히 공정가치로 측정할 거고요. 자, 받는 표현이고요. 용역 제공 거래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손실과 이미 인식한 이익을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라고 제가 앞에 강의할 때 아주 상세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수저의적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럼 답은 4번이었는데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죠.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데 음. 자, 다만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자, 이건 앞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이고요. 맞죠?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에 상품권 발행 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벌써 2번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상품권과 재화가 인도됐을 때,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가 인도됐을 때 인식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죠. 그죠? 자,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서 재화를 파는 경우에는 판매 대금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판매 수수료만을 중개자는 판매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었고, 그럼 요 17번이 해답이 지금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요. 요 밑에 해답지가 나와 있는데, 요 17번 요 문구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미안요. 그래서 요 문구를 취소시켜 주시고, 17번의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요 지금 해답지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7번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상품권의 수익은 계속 앞에서 반복돼서 나왔는데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지 않죠.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죠. 수강료는 우리가 강의 수강료 완료 시점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강의 기간에 걸쳐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거니까 기간에 걸친다는 것도 틀렸고. 자, 답이 4번이 맞죠? 수출 업무를 대행만 하는 이런 대행회사는 판매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맞죠? 17번의 답은 해답이 잘못됐고 4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18번입니다.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이건 뭘까요? 자, 재화의 판매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이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에 그때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재화를 판매한 이후에 판매자가 그 재화에 따른 어, 위험과 보상이 이전이 돼야 되는 건데 위험이 이전이 안 됐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이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수강료의 인식은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강의 종료일에 인식한다 아니잖아요. 강의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잘못됐고
그럼 2번이 답이네요. 그죠?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는 거 맞고요. 로열티 수익은 관련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은 교재 앞에 내용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